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스케줄을 했고 이런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하는 그런 기록에 가까워요.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록 커뮤니티 서록서록으로 오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인생의 최저점이었을 때의 나에 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인생의 최저점이 언제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뭐 이럴 때가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가 최저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간이 저는 짧진 않았어요. 한 3, 4년 되게 길었고, 그때 사실 뭐 저는 외부적으로 막 뭐가 되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최악의 순간까지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절을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때 제 안에 나쁜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를 다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에 비해서 나 지금 달라진 게 있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넌 항상 너였고 비슷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나는 뭐 가족을 되게 사랑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소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저에게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나 되게 게으른 사람이고, 나 나쁜 것들에 많이 중독돼 있고, 나 되게 사람을 혐오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답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왜 그때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안에 나쁜 게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근원적인 감정은 불안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생각해보면 나만 되게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되게 불안하고 뭔가 그렇게 큰 가치도 없고 꼭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막 굉장히 멋진 커리어우먼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이 되게 작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그냥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난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서 못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뒤처져 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김주한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정서라는 게 뇌의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연관이 깊은 행복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되게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말은 인생에서 제일 안 행복한 시기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뇌가 움직이고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한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원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고 뭐 어떤 찬사를 보내도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단점들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알게 되면은 저 사람도 날 싫어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좀 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불행들을 제가 일부러 이걸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탈피를 했냐면, 사실 돌아보면 뭐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하면 내가 결국 마지막에 후회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봤을 때 제 주변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때 좀 보이더라고요. 뭐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남편, 제가 완벽하거나 제 스스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어쨌든 저를 믿어주고 어디 가서 제 자랑을 하고
뭐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안타까워해주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그제서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어두웠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좀 건강해지고 나니까 내가 저렇게 좋아하는, 내가 그리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믿고 사랑해줄 정도라면 어쩌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씩 저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저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나쁜 부분만 봤다면 그렇게 좀 뒤집어 보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인생의 최저점일 때와 지금 되게 달라진 점들이 많은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거짓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저 체면 지키려고 하는 거짓말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뭘 안 해봤고 뭘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진짜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죠. 내가 단단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살을 덧붙여가지고 나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작은 거라도 거짓말을 안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하면 했지 거짓말은 진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증상인 게 뭐냐면은 리플리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되게 작게 거짓말을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르고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이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지형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사로운 거짓말이 시작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현실과 내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이거를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쉽게 메우려고 하는 게 사실은 거짓말인 거거든요. 우리 누가 거짓말하면 다 눈치채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주 뭐 뛰어나게 연기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진실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에 나중에 이불킥할 것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작은 거라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 비해서 저는 돈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아요. 물론 뭐 제가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지금도 뭐 엄청 그렇게까지 뭐 여유롭지 않고 뭐 물론 좀 더 나아진 건 있지만 뭐 상황이 만든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스스로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제가 저에게 돈을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할 때도 공짜면 해요. 근데 그걸 돈을 쓰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런 거 할 가치가 없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돈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마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스스로에게 좀 관대하지 않고 엄청나게 인색했던 마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뿌리는 사실은 자기 혐오잖아요. 세 번째는 저 진짜 옛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우울했던 친구들 만나거나 우울한 사람들 만나면은 옛날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순간에 갇혀가지고 그때를 좀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 좋았지, 내가 옛날에 이걸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슬펐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지금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에 되게 몰두해 있고 그리고 치열하게 사는 오늘만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걸 하려면 오늘 뭘 해야 되냐 뭐 이 정도,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했지 과거를 곱씹고 거기에 감정이나 시간을 좀 쓰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거 저한테 진짜 중요한 변화인데 지금은 진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을 정말 줄을 세워놓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쌀쌀맞게 대했다 그러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흑백 논리를 갖다 대면서 사람을 좀 평가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착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되게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 뭘 얻고자 해서 나에게 와가지고 잠깐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쉽게 좀 넘어가고 마음을 주고 그러다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반대로 되게 괜찮고 알아볼수록 더 좋은 사람인데도 나한테 뭐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알아볼 생각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주위에는 나쁜 사람들만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평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해요. 저 사람 진짜 좋아, 저 사람 진짜
진짜 별로야 이런 이야기를 예전만큼 쉽사리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오래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거를 수 있는 힘도 좀 길러지고 좋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더라고요. 뭐 내가 좀 더 사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되게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강해지고 내가 좀 단단해지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게 날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흔들지 않으니까 또 더 평가를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약간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와 생활 면에서 진짜 달라진 게, 지금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운동을 안 했었어요. 뭐 만약에 그때 몸 관리하고 운동이라도 했다면 생각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매운 거 먹는 게 일종의 자해라면서요. 근데 막 매운 거 먹고 누워있고 좀 햇볕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좀 저를 자꾸 어둠 속에 고립시켜 놓으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비교적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재밌으니까 이 매일을 되게 즐겁게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체력 관리를 위해서 자꾸 운동을 더 하게 되고,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몸매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마음은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제 인생에 투자를 아예 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에게 좀 인색하게 군 거, 뭐 그것도 투자를 안 한 거의 일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뭐 외모 관리라든가 뭐 마음 관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좋은 경험에 저를 노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그런 걸 시도해 볼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더 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으니까 계속 그냥 더 우울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막 잘 배우지 않고 여기서 뭔가 성과를 얻지 않더라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경험에 노를 하기보다는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세상에 다가선 것 같아요. 제가 저지르고 하겠다는 일들이 가끔 저를 너무 압박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이 해본 일에서 얻는, 배우는 좋은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제 인생의 최저점일 때와 지금의 제가 달라진 점들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 최저점일 때 자기 자신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벗어나셨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항상 좋기만 하면 절대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쁜 상태를 내가 다스리고 벗어나는 방법, 그거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쇼츠 같은 걸 보다가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걸 되게 짐처럼 생각하고 이고지고 가는데, 어떤 아프리카 부족이 있대요. 근데 그 부족은 물살이 되게 센 계곡을 지나갈 때 바위덩이 같은 걸 이렇게 몸에 차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 바위덩이가 물론 무겁긴 하겠지만 그 바위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물살에 떠나가지 않고 그 계곡을 건너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진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만들어진 근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이 또 나중에 나를 더 대단하게 만드는, 나중에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 혹은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금세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일기 쓰세요. 정말 마음이 많이 단단해집니다. 잘 자요?